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난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북부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공기가 쾌적한 가운데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7도에서 8도가 예상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온종일 흐린 가운데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5에서 15cm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곳곳에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차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연고도 경주가 관광뿐 아니라 사계절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올해 18개 대회에 5만여 명의 선수가 찾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태권도 선수들이 품새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이들은 숙박시설이 넉넉하고 토암산을 오가기 좋은 곳에 짐을 풀고 동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주로 수도권 지역 야구 선수들이 공을 잡거나 공을 치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훈련을 하고 주말에는 인근 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둘러볼 수 있어 10여 년째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보교류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이제 박물관이나 그다음에 유적지를 돌면서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접할 수 있는. 1, 2월 경주를 찾는 전지훈련팀은 태권도, 야구, 축구 등 3개 종목의 230여 개 팀, 선수만 4,8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큰 체육대회는 새로 유치한 2개 대회를 포함해 18개 참가 선수만 5만여 명. 경제적 파급 효과가 1,000여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경주시는 분석했습니다. 야구 한 팀이 한 달간 머물면 숙식비만 2천여만 원. 지역 숙박업소가 이들을 반기는 이유입니다. 경주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은 경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또 이 겨울에 더더욱이 비수기 때 학생들 운동부 애들 유치해 주니까 저희들 업소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불국사 숙박단지에 54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고 국가대표 축구 훈련원 유치에도 나서는 등 스포츠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가 문화관광뿐 아니라 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가 관내 어린이 통학 차량에 LPG 전환 지원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최대 30대까지 LPG차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시청 환경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문화재 보호에 따른 규제로 인해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규제 완화를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절차는 1년이 넘도록 아직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도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탁상 행정으로 업무를 협의도 하지 않고 서로 미룬 탓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은 올해부터 아파트 등 주택과 상가를 새로 짓고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나아진 건 전혀 없습니다.
흥해 중심에 있는 향교와 영일 민속박물관 등 3개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인해 반경 200m 안에서는 건물 높이를 16m로 규제해 민간 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주택과 상가도 매매 없이 꽁꽁 묶여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주민들은 1년 전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규제 완화 검토를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1년이 지난 지금쯤은 규제 완화 조치가 마무리됐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당장 올 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 규제 완화 부분이 이게 반드시 완화되어야만 도시재생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하지만 실제 규제 완화 조치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허용기준 변경을 위한 용역안 마련 등 업무를 제대로 협의하고 공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서로 업무를 미루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도지사 권한으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이제 도지사가 안을 시켜달라 그런 내용이던데. 포항시 문화재 부서에서 그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변경 용역을 줘갖고 그 용역 결과물을 갖고 우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포항시는 올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용역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민간 차원의 사업 투자는 더욱 더디게 됐습니다. 포항시도 그렇고 아마 경상북도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 말로만 어떻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한편 참다 못한 흥해읍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를 완화하라는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상북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등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 순유출 규모가 전문대 졸업층에선 감소한 반면 4년제 대학교를 나온 청년층에선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간 발표한 지역 청년 일자리 실태 분석 결과 전문대 졸업생의 지역 순유출은 2007년 6,800명에서 2015년 2,400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4년제 졸업생은 9,400명에서 1,600여 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지역 내 청년층 취업자 수도 2017년 40만 2천 명으로 4년 전보다 4.8%가 줄었습니다. 한편 출퇴근 자료를 활용한 노동시장 권역 분석에선 포항과 구미, 안동, 영주, 경산 등 5개 도시가 지역 취업 중심지로 나타났습니다. DGB 금융그룹 김태호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함께 맡기로 하면서 10개월 은행장 공백 사태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조직 내 파벌 문화가 여전하고 김 회장 겸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김태호 회장 겸 은행장에게 주어진 큰 숙제는 뿌리 깊게 박힌 파벌 문화를 없애는 일입니다. 경북고와 대구 상고의 알력 관계가 줄서기와 보복 인사 등을 불러와 조직을 병들게 했습니다. 스스로 파벌 문화의 한 축이었던 경북고 출신이란 점에서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한다고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봅니다. 일만 열심히 잘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희망 갈 수 있는 일도 맡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내부 갈등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대구은행 사태는 정치적 외압이 아니라 스스로 분란을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단합된 겉모습 이면에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내면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명예 회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지고 기업 문화를 좀 더 자율적이고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도 있습니다. 대구은행을 바로 세우고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행장을 내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비리를 방치했거나 또는 이제 연루가 됐던 분들은 퇴직하신 분이건 지금 현재 계신 분이건 누구든 청산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회장이 다음 주 화요일 대구은행장에 취임하게 되면 10개월간의 은행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구은행의 분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겸직을 허락하겠다는 지역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어제 영양군에서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 군수 23명이 SK하이닉스 구미유치 성명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원내 4당 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의 구미유치 당위성을 전달하는 등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천군 의회 박종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가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 의원과 일행 그리고 예천군 의회를 상대로 형사소송뿐 아니라 최소 500만 달러, 우리 돈 50억 원 이상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미국 법률 대리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이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미국 현지 로펌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는 이게 정신적으로 내가 리커버하기가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소송을 걸기로 하신 거예요. 먼저 폭행이 발생했던 캐나다 현장에 현지 경찰이 출동해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캐나다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맞춰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도 가이드가 사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법원에 2-3주 안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박종철 의원과 일행 그리고 공무국외 연수를 수행한 예천군 의회입니다.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County office are all going to be involved in the lawsuit is because of their joint participation in what happened. Who said what in particular and how this led up to the actual assault and what the other council members did or didn't do.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 측에 통보하고 3-4개월 후에 청문회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폭행한 박종철 의원은 국제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순간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배상이나 보상 판결을 받으면 우리 사법당국에 통보해 한국 내 재산을 압류 조치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의회 윤리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자인 박종철, 권도식, 이형식 의원 3명을 상대로 소명을 듣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수원 여자축구단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하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 등이 추가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축구협회는 한수원 여자축구단 선수들에 대한 긴급 면담 결과 하 감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수 등이 추가로 1명에서 2명 이상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수원이 지난 2016년 9월 감독 채용 당시 하 전 감독의 여자 대표팀 성희롱 전적을 축구협회 등으로부터 전달받고도 하 씨 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16년 채용 당시 축구협회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포항 울릉간 항공로 이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울릉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해군과 공군으로부터 울릉 포항 간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포항 울릉 간 하늘길은 공군 비행 연습 구간으로 지정해 국방부 협의 없이는 민간 여객기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쿄 오사카 도민회 신년회 참석과 일본의 농촌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오늘부터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스즈키 마사루 오사카 관광대학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일본 현지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관련 포럼을 열고 농촌 활성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6차 산업 체험형 테마파크인 이바라키현 파머스 빌리지와 빈집을 갤러리와 상점가로 리모델링한 오사카 카라호리 지역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북교육청이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780교에 학생 보호 인력인 배움터 지킴이 1,005명을 배치합니다. 지난해보다 10개 학교 38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 500명 이하 학교는 1명, 1,000명 미만은 2명, 그 이상은 3명의 지킴이를 두고 학교 요구에 따라 추가 배치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위촉식 봉사자로 학교 안의 외부인 출입 관리를 통제하고
CCTV 모니터링과 교통안전 지도 등을 하고 하루 35,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쾌적한 가운데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7도에서 8도가 예상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온종일 흐린 가운데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5에서 15cm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곳곳에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차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